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자녀들의 잠재 능력을 재능으로 라고 제목을 좀 붙여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중간에 뭐 관리라고 할까요? 중간에 어떤 촉매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재능으로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요즘 TV를 보게 되면요. TV 프로그램, 음악 관련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친구들의 어떤 실력 또한 대단한 것 같아요. 뭐 개성도 좀 있고요. 아니, 많이 있고요. 또 음악관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뚜렷한 것 같아요. 또 이 훌륭한 재능을 이게 보이는 것들 갖다 보았는데 이런 타고난 어떤 잠재 능력이 있는데 과연 이게 재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중간에 이 잠재는 능력과 재는 그 사이에 뭔가 중간에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촉매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냐면요. 오늘의 어떤 내용들은 이거예요. 뭐 개인 내적 요소, 뭐 발달 과정, 환경, 요게 중간에 뭐 카탈리스트라고 얘기하고 영국식 발음으로는 카탈리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촉매라고 하는 어떤 단어예요. 그래서 이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세 가지로 뽑아볼 수가 있는데요. 요 개인 내적 요소가 있고요. 또 발달 과정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중지능이라고 들어보셨죠? 인간의 어떤 지능을 갖다가 옛날에는 자네, 우뇌를 보는 어떤 기존의 이론이 아니고 뭐 타고난 재능, 타고난 능력, 타고난 성향, 또 타고난 지능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셨던 뭐 지능이 됐든 재능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능력이 됐든지 간에 뭐 성향이 됐든지 간에 결국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 있고 좋아하는 것을 갖다 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보세요. 좋아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떡할래요? 자,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본인이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희 치료실에 오는 친구들 보게 되면요.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오는 친구들, 뭐 부적응해서 오는 친구들, 그다음 뭐 사고력이 좀 이렇게 딸려서 오는 친구들, 뭐 수업할 때 보게 되면 어떤 쪽에 강점이 있냐라고 하는 걸 갖다 따져보기 위해서 저도 이 다중지능을 갖다 체크를 해요. 그런데 실제 그렇진 않은데 좋아하니까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또 거꾸로 또 자, 능력은 있는 듯한데 예. 근데 좋아하진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직업을 이렇게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좋아하는 직업을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직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갖다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다중지능 검사를 해봐요. 그랬을 때 내가 강점으로 나온 그런 다중지능이 내가 원하는 직업으로 나오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 다중지능을 볼 때 강점 지능이 예, 내가 원하는 직업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왕이면 직업을 잡을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래야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면은 뭐 능력이 되려면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그 분야에 어떤 재능을 갖다가 펼칠 수가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 영상에서는 다 보지는 못하고요. 예술적 능력이나 어떤 성향으로 좀 볼 때 음악지능, 그다음에 공간지능, 공간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미술에 관련된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거든요. 이런 어떤 재능적 지능이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 또 체크해 보는 그런 코너도 뒤에 있으니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자, 타고난 능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영역을 보게 되면요. 그런 도메인 같은 경우는 뭐 지적인 영역도 있겠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영역도 당연히 있겠고, 사회 정서적인 영역, 그 다음에 감각 운동적인 어떤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 말고도 다른 영역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보고 싶고, 사실상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요, 창의적인 영역, 요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뒤에 체크를 해보는 것들이 음악지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술과 관련된 공간지능을 갖다 체크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인데요. 자, 하여튼, 그렇다 치고, 이 타고난 능력이 이 재능으로서, 하나의 어떤 뭐 탤런트로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중간에, 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던, 뭐, 칼레스, 뭐 촉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영국식 발음으로 뭐 카탈레스트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촉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촉매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개인 내적인 요소, 그 다음에 발달적인 과정이 중간에 또 있고요. 환경, 요 세 가지가 촉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게 되면요. 빨갛게 개인 내적 요소에 테두리가 쳐 있네요. 자, 요 개인 내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기 관리했던 영역에 있어서 뭐 인식, 그다음에 동기와 의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일단은 개인 내적 요소로서는요. 자기 관리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굳이 말씀을 갖다가 드리지 아실 것이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인식해놓고서 자, 타인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의식, 뭐 지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wareness 뭐 이런 어떤 단어를 갖다 쓰는데요. 그래서 그 옛날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하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도 알고 타인에 대해서도 알고. 자, 요즘 나오는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고 내가 음악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갖다 알고 어떤 성향이 있고 라고 하는 것들도 알고 있겠지만 지금 소비자가 어떤 음악을 딱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갖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음악을 딱 내놓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와 의지. 동기. 실패를 이기는 힘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티베이션. 이 동기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무엇을 할 때 있죠? 학업을 하든 아니면 예능적인 것을 어떤 직업을 찾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요. 동기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어떤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동기와 의지. 이런 것들이 개인 내적 요소에서 중요하다라고 뽑아 놓은 것이고요. 제가 자, 두 번째가 자, 발달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 발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발달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당연히 뭐 학습과 훈련이겠죠. 지금 예능 프로그램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요. 그죠? 근데 형식과 좀 비형식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학습과 훈련에 돼 있어서 체계적으로 맞춰져 있는 형식적인 학습과 훈련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예능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형식을 약간 파괴하는 약간은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틀이 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예술 영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비형식적인 학습과 훈련도 포함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갖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학습 결국은 뭐라고 할까? 이 학습의 어떤 중요성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너무나 많은 뭐 직업 분류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활동 분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또 비형식적인 학습과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에 관련된 것들 보게 되면요. 사회문화적인 환경, 그죠? 말 그대로, 어, 우리 그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것들, 뭐 가정도 있을 테고요. 학교도 있을 테고요. 사회 환경 요인 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촉매제 역할을 갖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인간의 어떤 내용으로 본다라면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사실상 그 저희 첫째가 디자인을 갖다 전공하고 있고요. 전공하고 지금 이제 군대 가 있어요. 예, 그 요새 뭐 강철 부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하여튼 되겠죠. 해병대에 지원해서 가 있고요. 근데 둘째 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작곡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마 첫째는 아마 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교사의 환경, 그다음 또래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어떤 멘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정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게 번역이 참 매끄럽지가 좀 않아서 일단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요. 뭐 프로비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 뭐랄까 뭐 조항, 그 다음에 뭐 말 그대로 규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규정이란 단어는 뭐 어떠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어떠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환경 안에서 뭐 어떠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그다음 어떤 이벤트, 예를 들면 요새 보니까 누가 어떤 공연을 하고 어떤 음악적인 아니면 어떤 예술적인 어떤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계기 돼가지고요. 제가 이걸 갖다 하기를 갖다가 마음먹었어요. 이런 것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요. 이런 어떤 발달 과정, 좀 아까 위에 그런 발달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뭐랄까 체계적인 어떤 훈련 이런 거 훈련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특정 활동 분야에서 어떤 그 전문적인 능력이나 기능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재능 또는 특수 재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재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인간의 어떤 활동의 한 가지 이상의 어떤 분야에서 나타나는 평균 이상의 성취라고 보는데 앞쪽에서 얘기했었던 다중지능으로 볼 때 그런 여러 가지 지능으로 볼 때 분명히 뛰어난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탤런트화해서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51개 주인가요? 많은 주가 그 다중지능 이론을 갖다 좀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자, 앞에 얘기했었던 그 촉매 역할 세 가지가 결국은 지금 이렇게 보는 재능으로서 이제 자리를 갖다 잡는 것들인데요. 이 재능은요, 이 탤런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체계적으로 개발된 어떤 기술이에요. 당연하죠. 또 이게 이런 어떤 그 촉매 역할을 해가지고 재능으로 올라왔을 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양한 분야에 뭐 출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출연된다는 것과 또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아동에 비해서 특정 분야에서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교육만으로서는 다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성향, 어떻게 보면 어떻게 뛰어난 능력, 영재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요, 타고난 인간의 능력 또는요, 적성 같은 것들, 적성이 일반적인 어떤 수준보다 월등히 뛰어난 경우를 갖다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장시키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개발해야 되죠. 체계적으로 개발된 기술로서. 그 분야를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학문, 레저, 스포츠, 예술, 사업, 사회적인 어떤 활동, 기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예술에 관련된 거 제가 좀 얘기하려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 좀 해놨어요. 자, 예술적 재능 아니면 다중지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지능 테스트를 갖다가 뭐 해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음악하고 공간지능에 관련된 것만 좀 다뤄봤고요. 자, 이거는 음악지능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 원영이도 이거 한번 체크를 해봐. 제가 둘째가 지금 작곡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뭐 작업실도 이렇게 고2인데 작업실 갖추고 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뭐 어렸을 때 음악이나 음악 시간을 갖다 좋아하는 편이다. 또 3번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부를 때 음정에 맞춰 부를 수 있다. 자, 요 내용들이 15가지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이걸 지금 다 일일이 다 불러주게 되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잠깐 스톱하고 한번 따져보세요.
요 내용들이 그 문항수가 지금 따지고 보게 되면은 15개 문항이면 총 따지면 이게 몇 점이 될까? 만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75점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높을수록 음악 지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1번부터 15번까지 스톱 해놓고서 한번 숫자 적어보세요. 자, 1번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다음 5번 매우 그렇다 나와 있죠. 그죠? 스톱하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간지능. 자, 미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첫째 놈 아까 뭐 군대 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해병대 갔다 왔는데, 자, 지용이는 이게 들을 수 있으려나? 군대 못 들을 텐데. 자, 미술 쪽에 관심이 있는 어떤, 분들, 특히 학생,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따져보세요. 1점부터 5점까지가 있어요. 자, 어렸을 때 블록 쌓기나 구슬 공기놀이, 줄넘기 등 놀이, 그 다음에 기계 설계, 머리 손질, 목공예, 예술적인 활동과 같은 활동을 잘합니까? 라고 해가지고 1번부터 16번까지가 있네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점수 따지게 되면 16문항이기 때문에 80점이 만점이네요. 점수가 높을수록 내가 공간지능, 미술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지능이 높은가 봐. 그럼 나는 이런 쪽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가 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자기 이해지능, 자기 성찰지능인데, 다중지능으로 살펴볼 때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 계통에 성공한 사람들 갖다 살펴보니 요 자기 이해지능 내지는 자기 성찰지능이라고 또 보시는데요. 요게요 다 그 3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8가지 능력 말고 만약에 내가 음악을 좋아해 또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어 했더니 음악지능이 높아. 그런데 요 자기 이해지능도 어떻게 해요? 내 능력 1, 2, 3, 4, 5, 6, 7, 8 쭉 따져볼 때 3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눈이 좀 내리기를 갖다가 제가 바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있는 인지상담센터 나다의 내용들이에요. 요 검은색 나다 간판은요. 밤에 찍어봤더니 낮에는 볼품 없어요. 밤에 찍었더니 조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요. 저희 인지상담센터 나다에서는 심리검사도 하고 미술치료도 하고 언어치료 또 교육진단 또 사고력이 떨어지는 친구들 사고력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인지상담센터 나다의 최인혁이었고요. 코로나 조심하고요. 또 연일되는 폭염 이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